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자료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진다는 금융위 금감원이 자료를 안 내요. 오류 난 자료 내고. 왜 안 내냐 하니까 국회에서 징계 받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개 못 한대요. 아, 얘네들은 지금 통계 수치 이런 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자료를 다 뽑아서 갖고 있는데 요거를 국회에서 공개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나라 뱅크런 사태 나고 금융위기 갑자기 찾아오니까 요거를 공개를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금융위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요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4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SVB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 난다 이래가지고 뱅크런 사태 있었잖아요. 예금 인출,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인터넷, 스마트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보다 예금 인출이 100배 빠를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감원 금융위의 통계 자료들, 우리나라 곧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도 이걸 두려워하는 발언을 한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무지막지하게 공포스러운 통계 자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총선 전에 이게 터지면은 국내힘이다, 보수 적폐다 다 끝장나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빠르고 강하게 끝나는 게 나아요. 계속 질질 끌면서 서서히 망하면은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끝까지 다 해먹고 우리나라 진짜 망하니까 빨리 강하게 망하고 정권 교체하는 게 낫지요. 언젠가는 망할 거라면 강력하게 빠르게 망하고 세상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강력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4월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저는 9월 10월쯤에는 창출되지 않을까 대신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정치판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적폐 세력들을 똥줄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몇 년째 정치 뉴스만 계속 연구를 하고 파헤치는 정치 박사로서, 실전 정치 박사로서, 자칭 박사로서 저는 보여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나라 망했을 때 누가 살려줄 것인가, 우리나라를 멱살캐리할 사람은 누구인가, 홍준표가 할 것인가, 오세훈이 할 것인가, 원희룡이 할 것인가. 대선 기간 중에 3프로 TV 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윤석열의 조회수가 380만 회였어요. 진짜 신금 같았어요. 윤석열 3프로 TV 보신 분들은 다 이재명 찍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3프로 TV의 이재명의 영상은 조회수가 732만 회예요. 거의 2배 가까운 겁니다, 윤석열보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 안다, 주식 투자를 좀 한다, 이런 분들은 딱 보면은 답이 나오죠. 이거는 근데 경제, 금융, 주식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윤석열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경제 지식 상식이 없는 인간입니다. 사회에 대한 일자무식이에요. 이재명은 오히려 3% 금융 전문가 앉혀놓고선 강연을 하더라고요. 금융 전문가가 끄덕거리고 있어요, 앞에서. 이재명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 경제 살릴 건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대통령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 준비를 해온 거예요. 빌드업 과정을 계속 10수년간 진짜 우리나라 한민족의 명운을 자기가 멱살 캐리 하려고 그런 인생을 자기가 위인전 쓰듯이 써온 거예요. 지금 살아온 팔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4년 8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4년 중임제 개헌. 근데 헌법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나서 개헌하면은 현직 대통령은 그 효과를 못 봐요. 혜택을 못 누리고 그 다음 정권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4년 중임제 개헌만 해야죠. 그러면 이재명이 8년 할 수 있는 건데, 2025년부터 여러분 경제가 괜찮아져요. 우리나라 다시 떡상합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다시 빅사이클, 엄청나게 좋은 경기가 오고 다 괜찮아지는데, 이재명이 정말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암담했었는데 이재명이 몇 년 해보니까 진짜 나라가 좋다, 너무 잘 나간다, 행복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념 진영 대립 이런 것도 사라질 겁니다. 보수 지지했던 분들도 이재명, 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짜 국민들만 위하네, 정말 느껴진다, 경제가 좋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호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잘 벌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치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만족한다, 이거 괜찮네, 이러면 이재명 헌법을 다 뜯어 고쳐서라도 종신형에 처하라고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오바하긴 하지만 이재명과 같은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다시 뽑겠죠. 토요일인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놀러도 안 가고요. 그렇네요. 지금 이 시간에 3,200명이나 보시는 걸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주말에 놀러 나가지도 못하네요. 지금 경제는 망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경제 대책 전략은 무엇일까 과연? 검은 반도체, 김 수출 10억 불 추진하겠다. 육상 생산 기술도 개발할 거예요. 김 수출로 1억 달러를 달성하겠대요. 대단한 경제 대책입니다. 카카.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두야. 대책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발전된 거예요. 요런 거 얘기하던 겁니다. K관광의 핵심 전략은 떡볶이, 순대, 어묵입니다. 야, 떡볶이, 순대, 어묵으로 관광업을 되살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건 유치원생급 발상 아닙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발상이에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다시 되살리는 전략으로 떡볶이, 순대, 어묵을 튀김이 없네.
아, 진짜 튀김을 빼먹다니. 아니, 튀김을 넣어야죠. 튀김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최악이네. 아, 진짜 해설하기도 웃겨서 못하겠다. 정치 해설하기도 힘들어요.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 힘이 쪽쪽 빠지니까. 심도 깊은 정치 분석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이나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힘이 쪽 빠져요. 할 맛이 안 난다. 초딩 수준의 경제 정책을 정치 분석이랍시고 하는 게 제가 현타가 옵니다. 윤석열의 부인, 이 영부인 김건희 줄리 앙뚜아네트는 뉴욕에 가서 삼성 전시관 건물을 뺏은 다음에 자기 빌린 다음에 허접한 부산 포차를 만들어서 겨우 외신 기자 10명 초대해놓고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엑스포 선전을 했대요. 외신 기자 10명. 와, 진짜 한국의 문화, 문명 수준에 대해서 인식조차 저질인 거예요. 포차 이런 게 우리나라 문명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고 품격 있고 세련된 한민족의 문명들이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무슨 포장마차예요. 저질 싸구려. 이 여자의 수준이 딱 요 수준이에요. 남편은 떡볶이 순대 똑같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연탄 3장으로 버티는 경로당 가슴이 아픕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언급하면서 전수조사하라고 하고 경로당이 연탄 3장으로 버티니까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건데, 예전에는 이랬어요. 2022년에는 경로당의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농민들 가슴 아프게 양곡 지원 예산도 감액을 하고, 근데 겉으로는 가서 막 불쌍하다고 손잡아주고 쇼를 합니다.